네,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글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이렇게 빈칸을 두고 시작하는 부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문단의 시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한 문단의 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2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면 또 빈칸을 두고 들여쓰기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2라는 표시를 해둔 겁니다. 여기는 1문단, 여기는 2문단, 여기는 3문단, 여기는 4문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라는 글이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요?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단별로 각 문단은 어떤 문장들이 있다겠죠? 1문단에도 중심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문단도 중심 문장이 있을 거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고 3문단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고 4문단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74, 75쪽에 우리가 글을 읽어보았는데 76쪽에 먼저 내용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번이요.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여러분 글 속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미 알고 쓴 친구들도 있죠. 뭐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첫 문단에서 나왔어요.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전통 과자, 뭐라고 한다고요? 한과라고 합니다. 한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 지금 크게 세 종류 정도가 나왔어요. 1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과에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과 강정, 엿 등이 있습니다. 엿 따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엿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엿치기. 아까 엿 설명하면서 엿에 대한 문단에서 우리 나왔었죠? 여기 엿에 대한 문단이 몇 문단이었었어요? 4문단입니다. 4문단에서 엿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었어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랑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엿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엿치기 뭐라고 쓰면 돼요? 가랑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 예, 실제로 이 엿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엿이 이렇게 좀 길죠. 여기는 지금 잘라놓은 거고 엿이 긴데 엿치기를 할 때는 부러뜨려요. 부러뜨린 다음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거기 지금 엿 안에 이런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구멍 중에서 어떤 것이 많고 또 큰 구멍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해보았고 4번 보겠습니다. 한과에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세 가지의 종류의 한과가 있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알맞은 설명이냐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약과를 볼게요. 약과에 대한 설명 어떤 거죠? 앞에서 우리가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이 설명이 약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강정. 어떤 것이 맞는 설명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결해 보세요.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어디죠?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설명이 강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엿은 두 번째에 있는 설명이 엿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이 강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있어요. 지금 4개의 문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문단 각각이 중심 문장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단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중심 문장은 대개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단의 맨 첫 부분쯤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물론 맨 뒤에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심 문장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오거나 맨 끝에 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이요.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한과에는 약과 강정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모두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한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한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문장을 꼽으라면 뭐냐? 맨 앞에 있는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1문단의 중심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중심 문장이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다 뭐죠?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2문단으로 가겠습니다. 2문단. 여기 2문장인 중심 문장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맨 첫 문장이 지금 중심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중심 문장이에요.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약과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3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문장은 뭐에 대한 거냐? 강정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첫 문장이잖아요. 여기 3문단도 첫 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거예요.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묻힌 과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 문장이다. 그럼 나머지 문장들은 뭐예요? 뒷받침 문장이죠. 이제 4문단 남았습니다. 4문단은 엿에 대한 문단이었었어요. 그러면 4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중심 문장은 문단의 앞이나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